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군에 대한 보도가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170mm 자주포를 비롯해서 240mm 방사포를 추가적으로 그쪽으로 보냈고 또 운영 요원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고위직께서는 러시아가 북한 평양에 최신식 대공 무기를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의 고위 관리도 러시아가 북한에 최첨단 그런 무기들을 제공할 수도 있다.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해야 되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외에 도네츠크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그러한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군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러시아군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북한군이 어느 정도 그래도 역할을 하니까 도네츠크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활동한다는 보고가 나오는 거지. 만약에 쿠르스크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도망해 나가고 술이나 퍼먹고 있으면 이런 역할을 확대시켜 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 관찰을 지금 미국에 의존하고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직접 가서 묻고 따지고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전투하러 가자는 게 아니라 그런 전황을 좀 분석해서 우리가 거기서 뭘 보고 배울지 모르는데 이걸 하자는 건데 야, 참 이거 지체한다는 게 이게 정말 저로서는 제가 전직 군인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빨리 보냅시다, 빨리. 전화도 가라면 갈게요. 참나. 그 군인들을 보장을 해주지 않고 보내면 만에 하나 죽거나 그러면 그 전사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거나 똑같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거나 똑같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보험약관에 또 어겼다고 그래서 실손보험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좀 해결해서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직접 좀 듣고 우리도 좀 배우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군의 기여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지, 최악의 경우에는 최첨단 무기, 그러니까 ICBM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공위성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물론이고, 지금 방공망, 그러니까 미사일만 갖다 주는 게 아니죠. 그 미사일 통제 시스템, 레이더, 그리고 미사일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제밍 능력, 반제밍 능력 이런 것도 갖다 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추측성 보도에 의하면은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도 갖다 준다, 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공군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장담 못하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정말 내분에 휩싸여 있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야에는 안보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되는데 여야에는 안보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수에서도 군복무를 줄이자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에서도 지금 군대가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군복무 기간을 다시 늘리자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못합니까? 표 잃을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표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은 국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조건 군복무 기간을 늘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군 가산점 제도 다시 부활시킵시다. 그거 자꾸 형평성 운운하는데 북한에는 군 가산점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걔네는 가산점 제도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군대를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가 하늘과 땅입니다. 적대계층은 군대를 아예 가지도 못해요. 군대를 안 가면 당원이 될 수도 없어요.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여자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북한 군인들이 우리보다 조그맣다고 무시하고 얕보고 그럴 겁니까? 그리고 이번 달에 북한 망한다고 예측한 여러 유튜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망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해명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저 멀리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난다면,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책자를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 나라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런 책자를 만들었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6년 전에 개정판이 나왔지만 이번 개정판은 두께가 2배로 두꺼워졌습니다. 거기에 뭐 식량을 준비하고 무슨 의약품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일주일치를 준비하라고 되어 있더만요. 근데 그게 이 책자의 저는 중심이 아니라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저항한다. 라는 게 이 책자의 아주 중심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는 남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우리도 정말 이 위기를 잘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뽑았으니까요. 국회의원들은 왜 우리가 당신들을 뽑아줬는지 잘 기억하고 제발 딴 분야는 모르겠으니까 안보에 많은 여야를 따지지 말아주세요. 지금 정치가 혼란하고 하니까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이 틈을 타가지고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 비리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세요. 언젠가는 걸릴 겁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돈 좀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런 좀도둑들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안보만은 여야가 없도록 빨리 당면에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 군의 사기가 떨어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초급 간부들한테 돈 많이 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군의 사기, 군의 군기, 여기에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